준비가 착착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반중 집회에 앞서가지고 또 이제 자유시 참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자유시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러시아군한테 이제 대규모 학살당했는데 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비참함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김 박사님은 조금 이따가 나오시고요. 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형곤입니다. 예. 인터넷 방송 처음인데 좀 제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 이만큼 잘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저기 오케스트라 우리 요가실 오케스트라를 제가 또 모셨습니다. 이분들 저기 뭡니까 시간당 비용이 최저임금이 네. 매우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평일을 못 부르고 우리가 이제 본 방송 할 때만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요가실 그게 저기 그 있으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개새끼야 2번 yen병 3번 젠장 예, 자 오케스트라가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가실 때는 숟가락을 1번 2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 적응이 잘 안 되지만 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자유시 참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여야대로 보수 진보대로 뭐 다 진영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치보다도 이 경제 현상을 두고도 더 첨예하게 많이 대립하고 있는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관점. 이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게 자유시 참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 문제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건국의 과정이죠. 그 과정과 그 현재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에 대한 국민의 그 가치관 그거에 따라서 이 경제에 대한 관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저는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이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천천히 뭐 이게 잠깐 조금 전에 보니까 천천히 헬조선 흑소조 3포 세대 뭐 꿈마저 포기한다 7포 세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은 아니거든요.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은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거를 꿈까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정말 어거지 논리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이 왜 저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걸까?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이게 3포 세대다. 꿈도 포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약이라고 하는 거죠. 비약이 심하죠. 아주 심합니다. 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무려 150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거 다 보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니까 자유시 참변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넘겨보겠습니다. 뭐 교육과정 관련한 교육과정 얘기인데요.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뚱뚱해지는가 뭐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남는 설탕, 곡물, 기름, 동물성 지방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그곳 국민들의 식습관이
우리 성상훈 기자의 식습관이 설탕, 예. 미국산 설탕, 예. 미국산 곡물, 예. 미국산 기름, 예. 미국산 동물성 지방 때문에 여기 지금 뱃살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방탄복입니다. 이거 칼로 찌르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 제 배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제가 그렇게 살이 찐 이유가 예. 제가 게으르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 미국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육 내용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만이 됐다. 꼭 외세라고 하기보다는 저기 보면 선진국에서의 농산물 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커피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일반 커피와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커피는 커피 원가가 정말 싸다. 예. 한 잔에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 4,600원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예. 5,000원 그러면 5,000원의 커피 원가가 1%다. 그러면 50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커피 원가는 너무 싸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많은 소매상이 대부분의 이익을 남긴다. 이 그림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대 소득밖에 못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그림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양한 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학교 3학년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과수원에 심은 과일나무는 좋은 향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해준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이 받는 경제적 대가는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꽃향기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 네, 1번 세금 부과. 예.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2번 국가보조금 지급, 3번 사회간접자본 생산, 예. 4번 사회보장제도 실시, 예. 5번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이 학생은요 도저히 답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험 문제에 틀렸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리고 그 지문 안에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뭔 문제가 있다.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지금 과수원에 심은 나무가 과수원 주인은 사과나무다. 사과를 생산합니까? 꽃향기를 생산합니까? 사과를 생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향이 좋은 향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 주민이 받는 사과나무 향기 값은 없다는 거죠. 무슨 아니 이게 어디에 문제로 나오는 겁니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야, 이거 내는 그 선생은 정신병자인가요? 어쨌든 학생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선생님께서는 2번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를 정답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 2번을 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슬슬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시골에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 꽃향기가 적게 생산이 되면 국가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꽃을 심어야지. 그렇지. 꽃향기라면 꽃을 심어야죠. 철쭉꽃을 심든지 민들레를. 그렇지. 꽃을 심어야지. 이게 말 같지도 않아. 자, 저기 1번. 우리가 여기 전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 과정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고요. 학교 도서관 보유 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국의 255개 학교 340만 권의 책 제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255개 학교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은 96권이 나오더라. 그런데 백범 김구 책은 4,560권이 나오더라. 저 밑에 보면 전태일
노동 분신했던 노동운동가죠. 예. 전태일 책은 1820권이 나오더라. 이걸로 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대한민국 학교 도서관에는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없고 예. 또 전태일이 더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대통령인 예. 박정희는 674권인데 예. 전태일은 어떻게 1820권이며 예. 당시 기업가인 정주영은 436권인데 어떻게 이게 예. 정주영이고 436이고 네. 박정희가 674, 네. 김구가 4560, 예. 이승만 96, 네. 그리고 전태일 1820, 예. 이병철 266. 와, 예. 말씀하세요. 뭐 김정은이도 있고 김정일이도 있고 김일성이도 있고. 예. 야, 이거는 뭡니까 이거? 와, 진짜. 예, 대한민국 학교 도서관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별도로 한 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 중에는 예. 국어 시간의 논리 읽기 3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자살에 대해서 예. 책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예. 이것도 좀 이해가 예. 자살은 뭐 모든 종교에서 자살을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권력은 자살을 예방해야 되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죠. 혐오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고 그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범죄야. 자살도 살인이야.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예. 그럼 권장해야 된단 말인가요? 그럼 자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 책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혹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소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자살이. 자살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저해되는지 모르겠거니와 설령 그런 게 있다 손 쳐도 한 개인이 그야말로 죽을 결심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의 안녕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 할 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남의 근거를 털겠다고 작심을 하는 것보다 시련의 충격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상대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칼을 가는 것보다 세상을 비관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불특정 자수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그저 나 하나 조용히 살아 주겠다는 자살이 훨씬 더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 자살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건 많은 분들이 딱 이 책 내용을 보면 분노하는 거죠. 야, 이걸 우리 애들이 읽었다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요? 예.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입니다. 예. 이게 선생님들이 쓴 책이에요. 와, 이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저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힘을 내야지. 자살하면 젊은 사람이 갈 길이 구말린데 자살하면 되겠나. 노여문, 복수는 내려놓고, 우리 성경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계속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자살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기본, 사회 통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예. 그저 나 하나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는 자살이 예. 훨씬 더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 예. 저는 이거는 논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뒷부분에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느냐를 썼어도 예. 예?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은 기가 찹니다. 예. 기가 찹니다. 이거 다 설명 못 하니까요. 예. 다 넘어갑시다. 예. 다 넘어갑시다. 예. 왜 다시 흑수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예. 저는 그 통계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 끄고 예. 네이버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 네. 제가 이 150페이지 자료를 다 보려니까 예. 좀 어려운데요. 네이버에서 기업 정보 공시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미리 쳐놨습니다. 예. 그러면 쳐놓고 거기에 엔터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노트북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만 되면 네이버에서 예. 기업 정보 공시, 뭐 다음에서도 되고 구글에서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 중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뜹니다. 예. 다트라고 하죠. 다트. 금융감독원 거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공지사항 지우시고요. 여기 잠깐만. 공지사항. 왜 이게 화면이 맞습니다. 잘 나옵니다. 예. 자, 공지사항 지우시고요. 자, 거기에서 예. 삼성전자를 한번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해보십시다. 예. 그리고 여기 정기공시 따라서 해보세요, 기자님. 정기공시. 정기공시. 예, 정기공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사업 보고서. 예. 네네, 여기 사업 보고서. 그리고 기간을 1년을 잡아보세요. 검색 기간을 1년. 1년. 네. 그리고 서치 검색해 보십시다. 그러면 파일이 하나가 보고서가 하나가 딱 뜹니다. 예, 딱 하나가 뜹니다. 예. 예, 하나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창과 오른쪽 창이 나와 있고, 왼쪽 창은 PDF 파일의 목차고요. 예. 오른쪽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예.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앞부분에 보면 예. 회사의 개요, 예. 뭐 해서 이게 PDF 파일이 약 100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깨알 같은 정보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서 예. 임원 및 직원의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이 화면 보겠습니다. 예. 제일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제일 밑으로 화면을 발을 끌어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직원 수 예. 몇 명입니까? 합계 92,000. 92,000명. 512명. 언제 기준입니까? 2016년 16년 12월 3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예. 92,000명이 있다. 예. 연간 급여 총액 나오죠? 예.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단위죠? 100만 원, 예.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직원 월급 총액이 10조. 10조 원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예. 92,000명이 예. 10조 원의 월급을 받으니까 예. 한 사람당 10조 원 나누기 92,000명을 하면 1인 평균 급여액은 단위가 100만 원.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0만, 1000만, 1억이네. 1억 700만 원. 예. 삼성전자 직원들은 적게 받는 사람들은 5천만 원. 예. 많이 받는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 예. 그 합계하면 1억 원. 예, 평균 1억. 연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92,000명이라는 거죠. 예.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예. 한국에서 지금 만듭니까? 지금 안 만들죠. 우리 정부가 뭐 베트남으로 가고 예.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광주에 삼성전자 공장 세탁기 공장인가요? 그거 가지고 미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예. 이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에는 빽빽한 한글 파일이 각종 수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예. 1000여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결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요걸 보면서 노트북을 켜세요. 예. 그리고 네이버를 접속하거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기업 정보 공시 그리고 기업 정보 공시에서 삼성전자의 연간 사업 보고 그러니까 정기 공시의 사업 보고 1년 단위 선택 이거를 하면 이 엄청난 파일이 뜬다. 예. 저만 보고 있는 고급 정보 아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증권 투자 전문가도 아닙니다. 예. 이 정보는 대한민국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석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한 곳과 연결된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예. 이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삼성, 아메리카 삼성 아메리카, 예. 삼성 차이나, 예. 삼성 베트남, 네이버를 접속하거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기업 정보 공시 그리고 기업 정보 공시에서 삼성전자의 연간 사업 보고
그러니까 정기 공시에 사업 보고 1년 단위 선택. 이거를 하면 이 엄청난 파일이 뜬다. 예, 예. 저만 보고 있는 고급 정보 아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뭐 증권 투자 전문가도 아닙니다. 예. 뭐 이 정보는 대한민국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클릭했어요. 예. 주석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예, 예.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한 곳과 연결된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예. 이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삼성, 아메리카 삼성 아메리카, 예. 삼성 차이나, 예. 삼성 베트남 이런 게 다 연결된 거죠. 예, 예. 그런 회사의 총 매출액과 지역별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돌릴까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더 올려주시죠. 조금 더 삼성 이게 몇 초인가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 올려주시고요. 거기입니다. 거기 잘 봤습니다. 예. 자, 한번, 화면을 더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기 2016년도입니다. 순 매출액이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201조입니다. 전년도 200조에 비해서 1조 8천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자 201조니까 200조라고 가정합시다. 예. 이 전년도 이게 2016년도 예. 이게 2015년도인데요. 여기는 딱 떨어지는 200조 여기는 201조 8,600억인데요. 국내 한국 내 매출은 둘 다 전년이나 이번 연도나 예. 20조 원을 기록하고 있죠. 예. 200조 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뭐 10% 정도. 예. 딱 10%입니다. 미주 지역, 예. 미국과 캐나다죠. 예. 미주 지역 매출이 그러니까 단기를 기준으로 전기, 예. 2016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2015년도에 68조, 예. 유럽이 38조. 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예. 중국을 뺀 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예. 41조에서 39조로 줄었고요. 예. 중국이 31조에서 35조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법인세가 삼성전자 연결 예. 법인세가 그 위에 있는데요. 예. 뭐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7조 9천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대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찾아보시죠. 찾아보시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또 다 보이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올려보실래요? 그러면 예. 조금 더 이게 찾기가 이 페이지가 워낙 거기 여기 나오네요. 요거. 네. 자, 단기 법인세가 100만 단위니까 이게 7조 9,870 아닌가 맞습니까? 네. 7조 9,875억. 예. 1년에 예. 법인세가 그렇게 냈고요. 전기는 6조 9천억. 1, 10, 100. 아니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죠? 7조 9천, 거의 한 8조 되네요. 8조 원이죠. 예. 자, 이 8조 원의 법인세를 낸단 말이죠. 예. 어떤 뭐에서 200조 그 매출을 기준으로. 예. 그러면 국내 매출은 20조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10%밖에 되잖아요. 예. 실제로 그 국내에서 20조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대기업들이 있죠. 예. 20조만 돼도 대기업입니다. 그죠. 매출 20조만 예. 돼도 예. 국내에서 해외 매출 없이 국내에서 20조 매출을 일으키면 예. 영업이익은 뭐 20% 혹은 15% 잡아보면 예. 2조 원 정도, 예. 뭐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겠죠. 예. 그러면 20% 정도 법인세를 감안을 하면 예. 3, 2억, 6천억. 예. 그런데 그거 다 안 내거든요. 예. 이것저것 감안하고 뭐 R&D 비용으로 뭐 공제받고 예. 뭐 보통 4, 5천억 정도 법인세를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국내 매출 가지고는 법인세를 예. 많이 내면 6천억, 예. 적게 내면 4, 5천억 내야 맞는 거죠. 예. 근데 몇 조를 냅니까? 지금 뭐 7조, 8조를 해요. 8조를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전 세계 매출을 가지고 예. 한국에다가 법인세를 왕창 내는 거죠. 예.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삼성이 이렇게 그 위대하고 이 거대한 회사인지는 진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갔어요.
그 한국의 그 스포츠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네, 예. 예. 자, 뭐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 역사 문화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예. 어떤 문화 속에서 예. 살았느냐, 예.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해체하라, 예. 없애야 된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러한 삼성에 대해서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 웰컴. 예. 우리나라로 와달라. 예.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달라. 예.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맨날 그 삼성 땡큐 삼성하고 예, 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그 본사 옮기라 소리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저는 뭐 트럼프의 깊은 뜻을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왔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생각도 들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인세를 어디다 내야 됩니까? 그 미국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럼 삼성 본사를 가져가는 순간 법인세 당연하죠. 법인세 한 20조 가까이를 그냥 미국이 그냥 8조. 아, 법인세 8조 예. 9조 그만큼을 미국이 그냥 그 거의 한 100억 불 가까이를 먹어버리는 거네요. 예. 자, 이제 그래서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예. 그 페이퍼 컴퍼니의 유혹, 예. 또 조세 회피처에 가고 싶은 유혹을 예.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익을 넘겨줘서 자기들이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예. 조세 회피처에 가서 세금을 가급적이면 안 내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효과는 뭐냐면 저는 뭐 사실 교육 시민 운동가 입장에서 예. 제가 그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예. 뭐 요즘 신문 보면 그런 거 다 해석 잘 돼 있으니까 예. 뭐 대충 그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췄죠. 예. 대폭이나 했죠. 그죠. 우리는 25%를 올렸어요. 올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예. 예를 들자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 예. 또 검색 엔진을 자랑하는 구글, 예. 뭐 이런 정말 그 IT 수많은 기업들이 예. 한순간 더 세금이 싼 곳으로 예. 조세 회피처로 예. 옮겼다가 예. 세금을 법인세를 낮춰주니까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미국이 이게 땅이 넓으니까 땅값도 싸고 네. 요즘 셰일가스가 나와가지고 이 가스값,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싸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돈을 기름값이 낮아지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돈을 이제 떼돈을 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자동차 공장 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번 비교를 아까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죠? 맞습니까? 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좀 땡겨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오라고 지금 난리인데. 예. 주간조선 2277호 커버 스토리에 소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대로 그 도표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간조선 2277호 표를 옮겨와 봤습니다. 예. 영한모자는 국내에서 이제 모자를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예.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예. 자동차 회사로 진출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게 물류차 사업, 지게차. 예. 네, 지게 물류차 사업. 그러니까 그 영한모자에서 공개한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창원 공장의 인건비입니다. 예. 이게 얼마예요? 달러인가요? 달러. 단위 달러입니다. 6만 달러, 6천만 네. 원. 예, 연봉 6천만 원. 연봉 7천만 원이죠. 예. 네. 자, 독일은요. 우리보다 5천만 원이 안 돼요. 많이 낮죠. 예. 미국은 4천만 원 정도. 한참 더 낮죠. 예. 코스타리카, 브라질, 중국, 멕시코로 가면 예. 뭐 심지어 이제 10분의 1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자동차 예. 회사 회장님이시다. 예. 공장 어디다 만드시겠어요? 뭐 당장 옮기죠. 당장 어디로? 미국으로 옮기겠죠. 네, 미국 시장 네. 크니까. 예, 시장이 크고 시장도 크고 인건비도 싸고 인건비도 기름값 싸고. 땅값 싸고. 그렇죠. 공장 옮겨오면 세금 주고 법인세 싸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자료죠. 아, 이거 뭐 다 빠져나가겠고요. 상용 버스, 지게차 말고 상용 버스 제조업에 관련된 인건비 자료입니다. 예. 울산 공장. 와, 6천만 원. 넘죠. 7천만 원 돼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예. 저 베트남, 카자흐스탄, 예. 파키스탄, 예.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예. 정말 인건비 싸지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예. 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드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기업들은 전 세계 인건비 싼 곳으로 예. 가는 거지요. 다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죠. 예. 우리는. 기업도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IT 기기를 잘, 요거로 누르면 되는데 말이죠. 이거는 뭐 아까 보았던 표니까 넘어가고요. 예. 자, 정치인들이 서서 예.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뭡니까? 광주형 일자리. 예. 전남 광주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 예. 광주에서 일자리를 예. 만들겠다. 이게 광주형 일자리죠. 예. 기아 자동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700만 원이다. 예. 광주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장이 지금부터 4년 전에 취임을 하면서 예.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 예. 난 여기서 5년이고 10년이고 일하겠다. 예. 이 광주형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뭐냐면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한테 제안을 한 거죠. 예. 취임을 하면서 예.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 예. 난 여기서 5년이고 10년이고 일하겠다. 예. 이 광주형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뭐냐면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한테 제안을 한 거죠. 예. 지금 광주에서 만들고 있는 기아자동차 생산 시설을 2배로 늘려달라. 예. 그리고 광주의 청년들을 다 채용해달라. 예. 그런데 연봉 9,700만 원이 아니라 예. 4천만 원만 받겠다. 예. 라고 제안을 한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아자동차 본사 직원들은 근로자들이죠. no. 자기들 임금이 같이 떨어질까봐 그런 뭐예요. 그렇죠. 예. 이걸 수용하고 나면 예. 당장 예.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일감을 더 주고 예. 연봉 9,7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점차 일을 안 주면 예. 자기들이 고용 해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그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다른 사람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 일자리는 뭐 청년 일자리는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연봉 3천만 원 정도는 밥그릇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예. 연봉 9,700은 밥그릇 아닙니다. 예. 저축 많이 하죠. 그죠. 예. 부동산 재테크도 하죠. 예. 사실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재벌이 착취합니까? 근로자가 착취합니까? 근로자가 착취하는 거구만.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그 일자리 기회와 모든 걸 다 착취하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노조 만들어가 데모하고. 예.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죠. 예. 자유시 참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하고 자유시 참변은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무슨 상관이냐면 예. 이 독립운동의 예. 역사에서부터 예. 역사 해석을 잘못하고 예. 역사 왜곡 교육을 하고 예. 문화 저변에서 그 좌편향 문화가 자리 잡고 예. 그러면서 예. 이 사회 전반의 문제가 꼬여버렸다. 예. 그겁니다. 그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죠. 예. 관료제 사회, 신분 사회, 예. 뭐 이런 거. 지금 뭐 계속 공무원 일자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예. 그래서 상층 노동자, 예. 하층 노동자. 예. 조선시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라꼴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유시 참변 얘기로 돌아갈 건데요. 예. 혹시
우리나라가 예, 예. 일제 식민지기에 예, 예. 있었던 독립전쟁에 대해서 예, 예. 가장 큰 독립전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제 뭐 청산이 뭐 맞습니다. 예, 예. 청산리 전투입니다. 예, 예. 그리고 봉오동 전투. 예, 봉오동. 예. 만주 지역에 있죠. 예, 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좀 예.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좀 잠깐 보고요. 예. 자,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봉오동 전투, 예, 청산리 전투, 예. 이거는 바로 예.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척껏 외쳤고 예. 유관순 열사께서 옥고를 치르고 예. 유관순 열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만이 유일한 슬픔이다. 네. 예. 참 이러한 유관순 열사를 역사 교과서에서 빼가지고 예.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왜 뺐느냐 그랬더니 이화학당 출신이다. 그게 뭐? 이화학당은 미국인 선교사가 지었거든요. 아, 예. 친미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대한독립 만세, 3.1 만세, 아주 큰, 인류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예. 대형 운동이죠. 예.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네. 그 유관순 그 누나가 친미주의자라서 빠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안 써야죠. 인터넷 미국이 만든 거고. 그렇네요. GPS 미국 예. 국가위성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핸드폰 이거 미국 예. 애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전부 다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왜 자기들은 햄버거 먹으면서 네. 이게 뭐 자, 이렇게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께서 크게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청산리 전투 아닙니까? 예. 1920년 10월. 예. 그리고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하면 홍범도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역시 1920년입니다. 이렇게 1920년도에 1919년 3.1 만세 이후에 1920년도에 이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사실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의 그 가난한 누더기 옷이 전투복이고 예. 전투화가 있겠습니까? 예. 집세기 신는 거죠. 예. 그리고 정식 일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식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새를 잡는 새총, 예. 조총, 예.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당시 일본군의 최정예 군대, 최강 군대, 예. 뭐 청일전쟁, 그죠. 러일전쟁 다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막강 군대를 대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는 거죠. 예, 예. 일본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죠. 치유. 예, 그런 일들이 바로 1920년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간도참변이라고 하죠. 예, 예. 경신참변이 일어나는데 일본군이 죽은 사람만큼 예. 우리 대한독립군에 의해서 예. 죽은 사람만큼 우리 주민을 또 양민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예. 더 이상 우리 그 동포들의 예. 희생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지역쯤에 있을 겁니다. 밀산이라고 하는 동네, 미시안이라고도 하고요. 예, 예. 밀산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예, 예. 3,500명이 모였습니다. 예, 예. 백포 서일 총재를 모시고 김자진 부총재 예. 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그 규모를 갖춘 거죠. 예, 예.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예. 신식 무기도 없고 예. 참 고생이 정말 아주 심한 거죠. 예. 춥고 예. 배고프고 예. 대한독립운동을 이렇게 혁혁한 성과를 낸 대한독립군단인데요. 예. 그런 분들이 이
러시아군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기도 대주고 밥도 대주고 식량도 대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러시아 공산당은 말이지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군대야. 그러니까 많은 우리 대한독립군단들이 믿은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 백포서일 총재, 김자진 부총재 이런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신중하게 생각하자 했던 분들이고요. 백포서일 총재는 그래서 그거를 만류했지만 본인만 남으신 거고 김자진 장군도 가다가 돌아오셨어요. 공산주의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만주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삼군부 잘하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밀산인데요. 자유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 대한독립군이 밀산에서 그 러시아 사이에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흥계호라고 하는데요. 한카호라고 하고요. 거기를 넘어서 돌아서 우스리스크로 가서 기차를 타고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갑니다. 여기에서 아주 대형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까? 소련 공산당과 이르크츠크파 저 멀리 있는 그 러시아 한복판에 있는 이르크츠크파 한인 공산당이 앞잡이가 되고 소련 공산당이 대한독립군단을 해체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밀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누가요? 소련하고. 소련은 일본에게 캄차카 반도 연안 어업권을 돌려줘서 거기서 우리 물고기 잡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일본이 막 침투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좋다. 일본은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일본 입장에서 뭐 집세기 쉬는 사람들이 정예 일본군을 막 다 박살을 내니까 이 사람들 좀 제거해줘. 오케이. 그렇게 밀약이 된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한독립군단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자유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때 이 자유시 제야간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 재작년에 갔던 과정을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청산리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밀산의 대한독립군단 결성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흥계호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지나서 달레네스크로 가서 달레네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자유시 스보보드니까지 간 겁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이 코스 그대로 만주로 갔고 만주 연변에 있는 청산리 전투 현장에서 대한독립군단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13명이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참 이 역사적 현장은 반드시 가봐야 될 곳입니다. 자, 이 해석을 좀 해드리면 대한독립군단이 소련 공산당에 괴멸당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192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입니다. 45년, 그러면 1921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3,500명의 대한독립군단이 여기서 괴멸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투쟁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독립군 수준이 너무 이제 숫자가 너무 줄어버렸는 거죠. 거의 다 해체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1년 동안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우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해방될 때까지 싸웠으면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세기신 신었지만 예. 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승전국이 되는 겁니다. 승전국이 됐으면 뭐 오히려 일본 땅 내놔라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이 참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가 안 된 거죠. 예.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예. 두 번째 1921년과 1945년 24년 동안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보천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보천보 전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보천보 습격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 김일성이가 뭐 주유소 습격 사건 생각하면 예, 됩니다. 예, 그죠, 예. 보급품 예, 먹을 거 훔치러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독립운동, 예. 독립투쟁, 예. 독립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예. 자,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뭐냐면 3,500명의 대한독립군단이 건재하고 있으면 예. 백포 서일총재께서 살아 계시면 예. 김자진 장군께서 홍범도 장군께서 활약을 하고 계셨으면 예. 동북 항일연군의 예. 중국공산당이죠. 예. 중국공산당 당원 예. 그리고 저 중국공산당 주전자 당번인 예. 김성주가 예. 김일성으로 둔갑해서 예. 대한민국 한반도의 반을 먹어버리는 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말이죠. 역사에 뭐 가정은 없지만은 뭐 네. 가정을 해본다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예.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서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 백포 서일 총재께서는 예. 저희가 다녀온 함께 간 사람들이고 다녀온 곳인데요. 예. 이 현장에서 저 깊은 산 속에서 호흡을 본인이 멈추시는 방법으로 예. 자진하셨죠. 아. 책임감을 느끼고 예.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이 예. 정말 여기는 꼭 가서 한번 봐야 될 곳이다. 백포 서일 총재께서 여기서 자진하셨던 곳이에요. 여기를 저희들이 다녀온 거고요. 예. 이 비서가 뭡니까 이게? 흥계호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 거고요. 자, 이런 코스를 갔다 왔다는 거고요. 제가 자유시 참변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이 장소가 어디냐? 예.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이 장소가 제야 강가입니다. 제야 강가. 예. 예. 자유시에 있는 제야 강가. 예. 여기에서 그 뒤에 한 3km 내지 4km 지점 뒤에서 예. 쉬라세프카 역에서 예. 이르크츠파 한인공산당, 예. 소련 공산당이 대한독립군단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고요. 예. 현장에서 죽고 도망치고 제야 강가를 향해서 몸을 던지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약 900여 명 예. 정도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깊게 추모하고 저 무궁화 그렸지 않습니까? 예. 무궁화 그렸죠.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건데요. 예. 여기서 추모의 단을 쌓고 정말 그 추모를 하고 온 거지요. 예. 비나리를 하고 온 거죠. 예.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소련의 그런 공산당의 미락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뭐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보니까는 일본 공산당도 올라오고 중국 공산당 애들도 이렇게 그 저 유학생들도 막 나오고 또 뭐 북한 애들도 나오고 네. 예,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예. 자, 이 비참한 현장을 보고 다음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적색 제국주의 맨 얼굴, 예.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시 참변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1921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예.
1921년도로부터 16년이 흐른 예. 1937년도에 예. 고려인 강제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는 뭡니까? 연해주 지역에 예. 1850년대 예. 1850년대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세도 정치가 극심하던 조선 말, 그죠. 예. 뭐 헌종, 예. 철종,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임금을 하고 예, 있을 때죠. 예, 예. 그래서 뭐 무슨 조씨, 뭐 무슨 김씨, 뭐 예, 예. 이런 분들이 막 세도 정치를 하던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정약용 그 선생께서 예. 목민심서를 썼죠. 예. 거기에 보면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예. 예. 내가 이거 방송에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세요. 애절양. 예. 양은 남자의 성기를 뜻합니다. 예. 절단을 한 거죠. 아. 슬프도다. 예. 내가 남자로서 예. 아이를 낳아가지고 예. 아이가 예.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 황구첨정 예.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니 탐관 우리들이 이 세금을 다 뺏어가니 예. 이거 못 살겠다 하고 조선을 떠나서 두만강을 넘어서 예.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예. 연해주 지역으로. 거기서 80년을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안촌을 비롯해서 그 연해주에 약 20만 명의 우리 백성들이 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그게 남의 땅이 아니었고요. 그죠. 우리 땅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조선의 관료들의 경계가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우리 조상들이 지배하고 살았던 땅 아닙니까? 예. 만주, 연해주. 예. 응? 내 땅이니까 거기 가서 농사지면 세금 안 내고 예. 탐관오리 없고 예. 넘어간 겁니다. 거기가 살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소련 공산당이 예. 1937년도에 예.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 일본의 스파이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 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예. 그 고려인 강제 이주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1921년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유 독립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일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경도된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 뒤로 얘기하면 1945년 해방되자마자 100일 만에 예. 신의주에서 학생의거가 일어납니다. 예, 예. 신의주 반공학생의거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때 또 김일성과 소련 공산당에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당합니다. 예. 자, 1921년 자유시 참변, 예. 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예. 45년 신의주 학생의거, 바로 적색 제국주의인 예. 공산주의에 우리 대한독립운동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공산주의와 싸워야 했고요. 예. 6.25도 공산주의와 싸운 거고요. 예. 산업화 과정에서도 무장공급 심투 사건. 그죠. 그리고 80년, 90년 지금은 이제 종북 세력까지. 예. 계속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재벌 해체론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는 97년도 5월 달에 노동신문 이면에 보니까 네. 간첩 성시배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공작을 했다 하고 이렇게 그 북한이 아예 자랑스럽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는 북한의 194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에 우리가 조선은행권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썼는데 47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저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남쪽에다가 공작 자금으로 보내가지고 네. 국회 부의장부터 국회의원 뭐 정치인들 군인들 경찰 전부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뭐 자기들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고 김구 선생도 간첩 성시배기가 구워 삶아가지고 북한에 보내가지고 김일성 만나러 가자고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이렇게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겉으로는 백색 제국주의라고 하죠. 예. 일본 예. 식민지 전쟁을 예. 일으켰던 예. 그래서 그 자국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예. 제국주의죠. 예. 자본주의 전쟁인 거죠. 예. 백색 제국주의 이 일본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독립운동이 예. 사실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진정한 독립운동은 1890년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 그 독립정신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일까요? 일본이 아닌 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중국을 4대 예를 갖췄고 예. 그런 조선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중국으로부터의 자유 독립 국가를 꿈꾼 거 아닙니까? 예. 그 독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 독립 국가로서의 독립 전쟁인 예. 거죠. 예. 그 우리 저기 뭐야 또 독립문 서대문 쪽에 가면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 청나라의 사신을 네. 그 맡던 영의문, 네. 영의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네. 자,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연해주로 가서 예. 스보보드니를 간 다음에 예.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예.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있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까지가 12시간. 예. 하바롭스크에서 스보보드니가 12시간입니다. 예. 24시간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예. 대한독립군단이 여기서 이제 괴멸당한 건데요. 예. 3,500명 중에 천여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순국하신 거죠. 예, 예. 순국 열사하신 거죠. 예. 이분들을 찾아서 예. 사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을 찾아서 애국 열사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 맞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천여 분이 돌아가셨고 예. 또 900여 분이 예. 여기서 기차를 타고 50시간을 가는 이 지점 정도 예, 예. 이르크츠크입니다. 예, 예. 이르크츠크에 그 러시아 5군단이 있었어요. 예. 예. 5군단에서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거기로 가면 예. 무기 주겠지. 예. 또 예. 거기 가면 총 주겠지. 예. 그리고 다시 우리 독립운동 해야지. 예. 라고 거기까지 끌려간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예. 총도 주지 않고 예. 제대로 된 옷도 주지 않고 거기서 러시아 5군단에 예. 그 빨래하고 예. 음식하고 예. 그런 거 하다 돌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아. 이르크츠크에 가보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예. 물고기 반 예. 그런 거 물 반 고기 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숫자가 이르크츠크에 관광을 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드라마 극장이라고 하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예. 그 바로 거기에 5군단 거리가 있어요. 예. 그 비체만 5군단 거리. 거기를 모르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예. 올해도 6월 28일에 스보보드니 자유시에 도착을 할 거고요. 예. 또 7월에는 거기에 도착을 할 겁니다. 예. 그러한 역사 기행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가시자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비용은 한 푼도 대줄 수 없다. 예. 본인 돈 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 오는데 약 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아, 300만 원이요? 네. 예. 그러면 이걸 어디로 신청해야 됩니까?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21세기 미래교육연합으로 예, 예. 그리고 사실 젊은 대학생 리더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요. 예, 예.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통일 일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제대로 역사관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갈 건데 예. 대학생들한테 313만 원 내라. 예. 뭐 250만 원 내라. 예.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알바 해가지고 예. 100만 원 벌 수 있지 않냐 한 달간 예, 예. 100만 원 내고 예, 예. 우리가 좀 보태줄게. 예. 흐르고 있는 계좌번호로 송금을 좀 해주시면
그런 젊은 대학생들을 좀 데리고 갈까 합니다. 예. 예. 요 밑에 지금 계좌번호 흐르고 있죠. 저기 그 21세기 뭐요? 미래교육연합. 미래교육연합. 네. 여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저희만 후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그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홍보해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참패하니까는 이 보수가 깨지는 건데 사실은 보수가 자기 자식들은 지금 미국 보내고 자기들은 중국에 사업하고 후학을 안 키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학을 안 키우니까 나라 깨지고 나라 박살나면 어디 갑니까? 돈 들고 미국 가면은 한국 본토가 잘 살아야지 대접받는 거지. 본토가 깨지고 공산화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가서도 개취급 당하는 거죠. 예. 예. 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모시고 갈 건데요. 제가 가이드도 하고요. 비행기 표도 제가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여행사를 안 끼고? 예. 예. 제가 직접 티켓팅을 하고요. 예. 제가 직접 열차 표도 끊고요. 예. 제가 직접 안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갑니까? 예. 6월 28일 자유시 스부부든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도착하기 전인 6월 24일, 3일 이때 출발을 해야 되겠죠. 뭐 늦으면 6월 26일 날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6월 28일이 그날이니까 6월 28일 날 스부부든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자유시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디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공지가 뜹니까? 홈페이지에? 뭐 그렇진 않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이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25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고요. 제야강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루 동안 그리고 또 50시간의 기차를 타고 이르크츠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이칼 호수, 전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훌륭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호수, 자연 호수죠. 가장 큰 호수 바이칼 호수에 갑니다. 사실 이 바이칼 관광은요, 이 바이칼 관광 하나만 가지고도 300만 원을 기꺼이 투자해서 다 가거든요. 여행사 끼고. 그런데 이렇게 독립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 기행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모시고 가기 때문에 비용은 파격적으로 300만 원대, 311만 원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가고 싶다 그겁니다. 저희가 역사 현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신 거는 여행 상품을 팔려고 여행사 관광 가이드를 모시고 온 게 아니고 홈쇼핑 아니죠 여기.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아니고 진짜 역사가 중요한데 우리 너무 몰라가지고 우리 계속 지금 반중 집회 하고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들이 계속 지금 반중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소련, 러시아 공산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냐. 이런 역사 전쟁을 하는 의미니까 여러분 많이 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날을 곧 확정을 합니다만 6월 25일부터라고 보시면 11박 12일이 되는 겁니다. 11박 12일. 11박 12일이 되는 300이면 그 전에. 그렇습니다. 가서 굉장한 역사적 체험, 또 세계적인 관광지 이런 걸 다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맨날 태극기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와닿아야지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나가가지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하는 게 그만큼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자신 있게 지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 한번 그죠? 그리고 지도상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가 자유시입니다. 여기가 자유시.
그리고 여기가 이르크츠크고요. 예. 이 넓은 호수가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거죠. 예,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작년에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예. 올해는 예. 저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팀이 있고 예. 일부는 핵심 관계자들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두 분 더 포함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못 모시고 가는 거죠.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노보시비리스크 예. 카자흐스탄의 이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7번째 큰 나라죠. 예. 알마티를 갈 겁니다. 예. 예, 알마티. 예. 여기에 가면 고려극장이 있어요. 예. 홍범도 장군께서 아, 그 나르는 홍범도 장군께서 예. 봉오동 전투의 그 홍범도 장군께서 예. 자유시 참변을 여기서 겪으시고 예. 혼비백산에서 예. 끌려가고 도망가고 끌려가고 이 과정 예. 여기까지 가신 겁니다. 예. 여기서 극장 청소부로 일하다 돌아가셨다는 홍범도 사실. 장군이요? 네. 이게 정말 김자진 장군은 여기서 공산 여기 만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예. 1930년에 예.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김자진 장군 생가가 예. 충남 홍성에 있습니다. 예, 예.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에서 예, 예. 한 2, 3km 떨어진 곳이죠. 예, 예.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거기 가보면 김자진 장군 생가가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로 소풍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저희가 한번 기획해가지고 한번 예. 러시아 못 가시는 분들은 자유시 참변 역사기행 못 가시는 분들은 성 기자님 저희가 모시고 한번 예. 홍성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것도 뭐 홍성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성은. 예, 예. 홍성에 가면 이 그림 다 나옵니다. 예. 자유시 참변 얘기도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자진 장군께서 가다가 돌아오셔서 공산주의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예. 공산주의자한테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괴멸당했다. 예. 이 얘기를 떠들고 다니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일제와 싸우자. 예. 이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공산주의자가 예. 암살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결국 예. 백색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싸움, 예. 적색 제국주의인 소련 공산당, 예. 그리고 이르크츠크파 한인 공산당, 예. 김일성, 예. 과의 싸움이 대한독립운동, 독립전쟁인 거지요. 지금 뭐 한국이 지금 이거를 못 풀고 나니까 지금 완전 엉망. 맞습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해석을 제대로 안 내려주니까 예. 각종 드라마 또 역사 교과서 또 문화 강좌 이런 거에서 제대로 이걸 해석을 안 해주니까 예. 뭐 사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육 과정의 왜곡, 예. 재벌 기업에 대한 왜곡, 예.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왜곡, 예. 뭐 각종 정책에 대한 왜곡,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아. 큰 현대사를 제대로 알면 예. 이제 대한민국은 비로소 예.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같이 가자. 러시아를 가자. 거기 못 가면 충남 홍성에 있는 이거는요. 예. 토요일 날 뭐 행사 있으신 모양인데 예. 아까 광고하셨잖아요. 24일, 예. 24일 빼고 예. 일요일 날 모여도 돼. 일요일 날. 예. 번개팅으로. 예. 우리 뭐 아는 분들 막 문자 보내면 예. 차 타고 뭐 서울에서 2시간, 예. 뭐 대구에서 3시간, 예. 2시간 정도 걸리나요? 예.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획을 해가지고 네. 같이 가시죠. 거기 모여가지고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 김저진 장군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기회를 만듭시다. 예, 그건 나중에 저희가 예. 또 저기 반중 집회 하고 반중 국제 세미나 하고 그거까지 기획했더만 또 기획할 게 또 하나 생겼네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박사님이, 일단은 컨디셔닝은 너무 안 좋으신 모양이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하면 안 됩니까? 좀 더 하시죠. 예. 조금, 예. 뭐,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에 할까요? 아니요, 뭐, 오늘 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150쪽의 자료를,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예. 이제 그 얘기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한번 펴주시면, 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애청자 여러분, 예.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정말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예. 최대의 그 독립운동사의 비극, 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 강력한 그 호소도 예. 있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4년 동안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광주 기아자동차 본사에 공장 증설을 해달라. 본사에서도 노. 예. 왜냐하면 당신 임기는 4년이지만 예. 우리는 직원을 뽑아 놓으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노. 예. 그리고 광주시장은 지금 광주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를 매달 2번 초청을 해가지고 예. 우리 같이 살자. 예. 이거 허락해달라. 예. 노조한테 사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일자리를 만드는데 왜 노조한테 사정을 해야 되죠? 그래 말입니다. 예. 노조가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요, 안 되고 있다. 결국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KBS 보도 나온 자료인데 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봉이 9,700만 원인데 예.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산하하청으로 가면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은 예. 그건 상식입니다. 예. 이것은 좌파의 가치도 아니고 우파의 가치도 아닙니다. 예. 뭐 일본 아베가 2015년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쳤다고 해서 예. 뭐 우파의 정책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이건 전 세계 인류 보편적인 거죠. 예. 지금 화면은 비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 예. 같은 조립 라인에 있으면 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세계 보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러고 있다. 예. 이런 거죠. 예. 독일의 폭스바겐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2002년 당시에 월 급여가 420만 원이던 예. 폭스바겐이 똑같이 아우토 5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예. 광주형 일자리는 절반 안 줘도 좋다 그런 거고요. 예. 폭스바겐은 당시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고 하니까 예. 그보다 20% 적은 350만 원만 달라. 예. 이게 이제 아우토 5천입니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예. 당시 총리가 나서고 예. 기업주가 나서고 예. 노조도 양보하고 예.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거죠. 예. 당시 400만 명 이상의 아주 많은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주형 일자리인 거죠. 예. 우리는 4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건데 예. 독일은 한 거죠. 해가지고 임금을 조금 적게 받는 사람들이 만든 차 예. 투란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본사와 똑같은 동일노동 예. 동일임금으로 대성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득권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예. 이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독일은 양보해서 독일 경제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다 같이 살자고 한 거고. 그렇죠. 우리는 뭐 나 혼자 살겠다는 거고. 규정 노조만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다른 거죠. 예. 이 이야기를 우리 정치권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뭡니까, 이거? 이게 뭘까요? 자, 성상우 기자께서 이제 예.
조선시대에 예, 예.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예, 예. 왕이 지나가거나 사또가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예. 이제 뭐 누가 굽신거리는. 예, 예. 근데 이 복장으로 봐서는 조선시대 아니고 예. 빨간 띠가 있고 글씨가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네네네. 광주공장. 이 정도면 노조인데 예. 노조가 누구한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할까요? 예. 납득할 수 없죠. 그죠? 누굽니까? 이거는 본사 정규직인가요? 아니 이 방송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맞아요. 그걸 그렇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좀 모른 척하고 사장님 아니에요. 그러고 뭐 국회의원 아닌가요? 뭐 그러고 좀 그래야지 바로 그렇게 맞추면 제가 좀 무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하시죠.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예. 예. 야,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뭐 월급 주는 사람 아닙니까? 사장님? 예.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한테 우리 좀 일자리 보호해달라. 아닙니다. 그거 뭡니까 이거? 이거 김이 다 새가지고 이거 좀 쑥스럽네. 예. 이 사람들입니다. 정규직 귀족 노조, 예. 비정규직 하청 노조. 예. 당신들 연봉 협상할 때, 예. 때 우리 월급도 좀 올려달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예. 전 세계에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방송 예. 조금 더 하자고 한 겁니다. 예.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서. 아니요, 또 불러드릴게요. 예. 이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네. 예.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우리도 타협이 필요했다. 네. 예. 2015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고 했는데 예. 난리를 내고 예. 그래서 이러이러 했는데 예. 과연 그런가? 예.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다음에 진짜 하고요. 예. 오늘 핵심 한 가지 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재벌 곳간을 열어 예. 노동자 서민 생존권 보장하라. 예. 재벌 해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재벌 환수하자. 예. 재벌 해체하자. 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 기자님이 노동당 대표 하시죠? 예. 공산당이죠? 예. 내가 노동당 당원하고 예. 대표하고 예. 제가 동의하고 예. 대표해가지고 재벌 환수법 만들어버리자는 얘기지 뭐. 아. 그래서 재벌 환수를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재벌 환수하면 네. 일단 삼성의 9만 명, 10만 명은 왜 이렇게 앞서가지고 그 얘기를 벌써 다 해주시면 제가 다음 얘기 김 빠진다고 자꾸 너무 빠르셔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네. 저희가 좀 빠릅니다. 예. 이게 좀 사전에 짜고 나오는 건데, 그 얘기를 앞서가지 말자, 그랬어야 되는데, 예. 다시 할까요, 또? 다시 하시죠. 다시 합시다. 야, 저희가 이거 머리 너무 빠르셔가지고. 너무 빠르셔가지고, 예. 도대체 저는 노동당 당수님. 예. 저 당대표. 당대표. 내가 당원으로서 동의하니까, 예. 재벌 해체 한번 합시다. 예, 그죠. 이번에 개헌할 때 재벌 해체도. 그럴까요? 집어넣죠. 집어넣죠. 아까지 한번 합시다. 재벌 해체. 국민이 원하는데 해야지. 재벌 해체합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재벌을 해체를 하려면, 예. 재벌이 가진 재산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예. 환수해야 되니까. 예. 1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예, 11조. 11조. 2014년 기준입니다. 2위, 화장품 만드시는 분이,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 기자님이 하셔야지.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화장품 만드는 화장품. 빨리 그 돈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화장품이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요? 그 얘기까지 해주셔야죠. 그렇게. 다시 할까요? 예, 아니, 그냥. 그냥 갈까요? 예. 자, 이재용 부회장 7조, 정몽고 회장 5조. 이분은 또 누구죠? 이름도. 스마일 게이트 왔나 처음 들어보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재벌이 오랫동안 3대,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5위 아닙니까? 스마일 게이트 하니까 무슨 벤처 이게 IT 이쪽에. 네, 화장품 회사 사장이 2위 하는 것도 좀 납득할 수 없지만. 원래 화장품이나 이게 벤처 이런 게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SK가 6위. 예. CJ. 야, 그거
예. 최태원, 정의선 이런 분들 나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네 보니까는. 예. 스마일 게이트 회장. 아, 송 기자님이 이제 드디어 뭐 오늘 20조, 200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3조 가지고도 돈이 별로 없다고. 그죠. 이거 껌값이. 아, 이거 뭐 예, 3억의 몇 배가 3조죠? 예, 100배가, 10배가 30억, 100배가. 만 배입니다, 만 배. 예, 1000배. 만 배. 만 배인가요? 예. 만 배.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18명, 16, 17, 18명의 재산을 다 합했더니, 예. 얼마다? 70조. 70조 원이다는 거죠. 환수했죠? 예. 환수했어요. 노동당 당수께서 예. 환수했습니다. 예. 자, 돈은 써야죠, 이제. 예. 환수했으니까. 예. 아, 사실 당수가 다 먹을 수는 없죠. 그죠. 너무 많은 돈인데, 씁시다. 예.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얼마인가 봤습니다. 2016년도 예산입니다. 예. 400조 원이라고 나오네요. 예. 보건복지 노동. 예.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복지 관련 예산이죠. 예. 130조. 예. 일반 지방행정, 예. 지방자치단체, 예. 뭐 이런 거. 교육, 예. 국방,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복지 관련 세 분야.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1년에 몇 조입니까? 130조. 130조. 예. 재벌 재산이 몇 조입니까? 70조. 그러면 재벌 재산 가지고 우리 복지 몇 년 할 수 있죠? 몇십 년? 뭐 1년도 못 사겠구만요. 뭐 한 8개월. 7개월. 7개월, 8개월 하면 끝나겠구만. 그렇죠. 예. 재벌 해체하고 예. 환수하고 예. 우리 8개월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럴까요? 아니면 이 재벌들이 예. 삼성전자 한 곳에서 주는 월급, 예. 삼성전자 한 곳에서 내는 법인세, 예. 뭐 삼성전자 계열사까지 다 하면 엄청나겠죠. 예, 예. 하청업체까지 하면 더 엄청나겠죠. 예, 예. 저는 그 재벌 기업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국민 입장에서 그죠. 보면. 예. 일자리 만들어줘. 월급 줘. 월급 줘. 세금 내. 세금 내. 예. 그리고 이 엄청난 첨단 제품들, 세계적인 제품들을 만들어서 결국 한국을 그죠. 세계가 알아주게 만들어. 그 국민들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재벌들 사내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나눠줘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기업 소득 환류세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예. 막 나눠주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사내유보금 얘긴데요. 예. 자, 직원들 월급을 더 주든지 예. R&D 개발 투자를 더 하든지 예. 주주한테 배당을 더 주든지 예.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 기업들이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쌓아놓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생각을 한 거죠.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줄까? 아니 재벌 대기업은 지금도 연봉이 1억인데 예. 더 올려주면 1억 5천을 주자는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연구개발과 한국에 투자를 더 하라. 예. 한국보다는 인건비 싼 나라 베트남 이런 데로 나가고 싶지 예. 한국에 재투자 안 하고 싶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내린 결정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못하니까 배당금을 많이 줘. 배당을 많이 준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 배당 기업들 다 해외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빨리 가시네. 아, 예. 예. 그 국민한테 배당이 갈 줄 알았더니 예. 외국인 지분이 많은 외국 주주들한테 배당이 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예. 결국 그 기업을 쥐어짜면 예. 외국으로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참 전체 지분 중에 3% 2% 가지고 예. 주식 배당도 잘 안 하고 예. 그놈 가지고 또 고용 창출하고 예. 세금 내고 예.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와도 기업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죠. 예. 뭐 실제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경영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자꾸 나눠주라 그러니까 예. 나눠준다고 한 게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죠.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네. 그것도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게. 맞습니다. 알아서 하게. 아니 이제 계속 푹 쑤시면 열받으면은 미국으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예. 이 화면은 예. 제가 직접 만든
만든 겁니다. 아, 예. 아까와 같은 기업 정보 공시, 이 삼성전자 이 한 주를 채우기 위해서 예. 많은 페이지들에서 예. 이 숫자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직원이 몇 명인지, 예. 연간 급여 총액이 얼마인지, 예. 1인 평균 얼마인지, 이 한 줄을 뽑아내는 거죠. 예. 자, 여기 몇 줄이 있습니까? 15줄이죠? 예. 다음 페이지에 예. 30줄이죠? 예. 다음 페이지에 45줄이죠? 예. 끝도 없습니다. 2,000개 기업, 코스피 2,000개 기업 제가 줘서 다 있습니다. 예. 몇 개월 걸리는 거죠. 이거 다 보려면. 예. 몇 개월 걸려서 이거 다 해가지고 봤더니 예. 순위를 매겨봤어요. 예. 예.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 정규직과 계약직 합해서 직원 합계, 예. 현대 여기 자 세워봅시다. 99,000, 64,000, 37,000 머리 잘 돌아가시니까 암산. 예. 암산. 이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건 안 돌아가죠. 자, 안 돌아가죠. 예. 저 볼까요? 100개, 99개까지 갔네요. 99개. 예.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합계 94만 명. 94만 명. 급여 총액. 이건 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5조. 예. 1인 평균 6,30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중소기업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알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 가고 싶은 거죠. 예. 여기에 해당되고 싶은 거죠. 예. 맞죠? 예. 재벌 해체하면 예. 이런 기업 있습니까? 없죠. 전부 없죠. 사라지는 거죠. 중소기업 가지고 이 월급 어림도 없거든요. 예. 이러지 말자. 예. 자, 통계를 각도를 바꾸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는 뭡니까 이거는? 예.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죠. 예. 예. 이번에는 법인세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거죠. 이것도 2016년도가 7조 9천억이지만 2014년도에는 4조 4천억밖에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예. 예. 삼성전자가 엄청난 폭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현대차, 한국전력, 네.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쭉 나옵니다. 이렇게 법인세를 납부하는 순서죠. 직원 합계, 연간 급여 총액, 연결 매출. 여기 나오네요. 200조가 이런 법인세를 내면 예. 200조의 10%인 예. 20조 정도를 여기 28조 있네요. 예. 17조 있네요. 예. 이 두 개를 합하면 평균이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4, 5천억 법인세 낼 거라고 했죠. 예.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는 20조 매출이 아니라 예. 국내에서는 20조 매출인데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4,500억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예. 전 세계 매출을 끌어모아서 예. 이때는 4조 4천, 예. 작년에는 7조 9천 이렇게 세금을 냈다.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서 빅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시리즈로 많이 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예. 이런 또 이런 100대 세금 내는 것, 또 단기 순이익, 직원 합계, 연결 매출,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또 예. 이렇게 주장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얘기들, 지역 갈등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번 예.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면 자유시천변. 예. 여러분 자유시천변 같이 가실 분 예. 이 방송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사무실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기 그냥 댓글 달면 안 될까요? 댓글 남잖아요. 댓글 남기십시오. 대화방. 예. 난 가고 싶다. 방송 끝나시고 댓글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답변. 네,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시천변 같이 가자. 예. 그리고 10,000원씩 도와주시면 우리 청년 대학생 리더를 모시고 자유시천변 역사기행 가겠다. 바이칼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 리더로 키우는데 여러분께서 10,000원씩, 50,000원씩, 30,000원씩 형편껏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후원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보시는 분들 아무튼 간에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역사가 자유시 참여에서 꼬였고 네. 그 공산주의의 습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사실은 이 역사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을 두들겨 깨부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게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깨부수려고 하는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오늘은 사실은 저기 민주당의 가짜 뉴스 뭐 고발단인가 걔들이 하도 갑질하는 거 그것 좀 이렇게 깔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그 얘기 5분만 할까요? 5분만 하시죠. 예. 아니 나는 빨리 끝내고 화장실 좀 갈래. 아니 50초 해도 되고요. 이 얘기는 하십시오. 그러시면은 그러시면 그거는 다음에 그럴까요? 다음에 합시다. 제가 화장실 좀 가야 됩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생하시고요. 오늘 이제 박사님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까 계속 계란 먹고 있더만 생계란 많이 먹더만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나 봅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